안녕하세요. 톡투류 블록체인 뽀개기 김주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 옆에는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페이앤페이 류도현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네. 범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열을 내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채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채굴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뭐 개념을 그렇게 잡은 거긴 한데요. 그 가상화폐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네. 가상화폐가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채굴이 가능하냐면 정확하게는 블록체인에 있는 그 블록을 하나 생성할 때 거기에 보상 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특정 문제를 풀어요. 네. 그 이제 특정 문제를 딱 풀면은 1번 블록이 딱 생성이 돼요. 이 생성이 되면서 퀘스트식으로 자, 너 생성했으니까 수고했어. 그러면서 거기에 가상화폐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 뭐 25개, 뭐 12.5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보상액이 줄어드는 거를 반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문제를 풀어서 블록을 생성하면서 나오는 가상화폐를 받는 거를 마이닝한다. 마이닝한다는 단어를 처음에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채굴한다 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어쩌면 저는 되게 그게 신의 한 수지 않았나.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마치 광물처럼 금처럼 여겨지는데 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나가 생성될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블록이 블록이 한 블록이 생성될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블록체인 인포에 가면 앞에 이렇게 블록 뭐 넘버가 이렇게 있어요. 뭐 40몇만 뭐 정확하게 지금 제 개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 몇십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현재까지 생성된 블록 넘버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요.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앞으로도 무한대예요? 아니요. 가상화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 뭐 저희는 6,300만 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누가 정해요? 그거는 처음에 프로그램 세팅할 때 정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정해지냐면 원칙적으로 채굴은 무한대예요. 그 얘기는 맞아요. 다만 반감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상액이 계속 줄어들겠죠. 블록체인을 하나 생성할 때도 비트코인이 들어가요. 엄밀히 말해서. 전산 수수료는 빠져요. 이 전산 수수료보다 채굴해서 나오는 보너스가 더 적어질 경우에 채굴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 거의 0에 가까워질 때는 이제 그만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광산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산에서 금광이 있는데 금광에서 금을 하나 캐는데 100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가 근데 금을 하나 캐는데 100원이 아니라 10원도 안 주는데 뭐 금값은 만약에 1원이다. 만약에 금을 하나 캐는데 10원이 들어가는데 금값이 1원이다. 그러면 캐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채굴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나오는 가상화폐량보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트코인 또는 이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갔을 때 이제는 거기서 중단을 하는 거죠. 채굴을 하다가. 그러면은 애초에 판을 크게 짜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애초에 판을 크게 짠 가상화폐들이 있어요. 가격이 안 올라가요. 왜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닫힐지도 모르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희소성에서 가치가 떨어지죠. 물론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필요가 없는 게 가상화폐는 화폐이기 때문에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좀 양이 적다라고 하면 그냥 쪼개서 쓰면 돼요. 사람들이 가치를 높여놓고 쪼개서 쓰면 돼요. 그러면 채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럼 전산 파워가 해시 파워가 계속해서 더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가상화폐를 유지하고 있는 블록이나 유저 수는 더 많아질 거예요. 반대적으로.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막 100억 개, 어떤 거 1000억 개 또는 아예 무한대 반응 이렇게 돼버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또 굳이 내가 해시 경쟁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또 많이 캔다고 하면 우리가 많이 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거에 혹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채굴하시는 분들은 일정 수준의 그 공부는 다 하고 하시니까 많다라고 해도 좋지 않다라는 건 다 알고 계세요. 적다라고 해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다라고 해도 좋지 않다라는 개념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한테 이런 걸 물어보세요. 뭐 저희한테 예를 들면 저희는 저희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하나당 5불이라는 가격을 제가 책정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온라인 재화를 저희 이름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아직 거래소가 없으니까
5불로 팔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옆에 가면은 하나당 10원짜리가 있는데 네. 니는 당신들은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 반대로 물어봐요. 우리가 이번에 팔 수 있는 거는 전체 채굴량 예상했을 때 한 300만 개 정도인데 그쪽 말한 10원짜리를 파신 분들은 기본이 100억 개가 아닙니까 단위가. 자 그러면 100억 나누기 300만을 해보고 계산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ICO나 뭐 우리나라에서 현재 ICO로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해외 ICO 사례들을 보면 어떤 거는 정말 막 10억 개 발행해서 한 10원씩 해가지고 뭐 100억 이상 모은 데도 있고 반대로 하나 막 100만 개밖에 안 해서 하나가 5천원, 만원 하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그 화폐, 가상화폐 자체가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다라고 해서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채굴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구조인가요? 채굴하는 사람이 채굴하시는 분이 부자가 많이 됐죠. 그래요? 실제로? 네, 근데 그건 역시 광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금광에서 금을 캤으면 그 사람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그 사람이 계속 돈을 번다는 적은 없죠. 그러니까 채굴해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거는 계속 좀 가봐야 하는 거고요. 초기에 채굴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번 것도 사실이고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벌 때 문제는 그거를 캐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료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걸 계산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화폐 채굴이면 일반 광산을 채굴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역시 채산성이 잘 나오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채산성이 안 나오면 돈을 못 버는 거고요. 또는 뭐 만약에 내가 캔 광물이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고 그쵸. 떨어지면 돈을 못 버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잘 모르시고 이제 네. 채굴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나도 채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있죠. 저도 채굴할 수 있나요? 장비만 있고 교육만 좀 받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장비가 필요하죠?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식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CPU 개념으로 보통 진행을 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GPU, 그래픽 카드로 보통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네. 이거 채굴하느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직접들 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위탁업체에 맡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다단계 업체들 말고 네. 정상적으로 공장 내고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장비값이 얼마니까 장비값 얼마 내시고 거기에 월에 유지비 얼마 내시면 채굴해서 나오는 만큼 이분에게 계속해서 지갑으로 트랜스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만약에 진짜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가 안 되시니까. 네. 그 장비가 그러면 좀 약간 우리가 쓰는 컴퓨터하고는 좀 다른 건가 봐요? 좀 많이 달라요. 좀 많이 다르고요. GPU 보통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은 다들 안 하시고 이더리움 채굴 같은 경우에 많이 하시는데 그래픽카드 그냥 이런 큰 보드에 막 꼽아놓고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일반 사람들이 아무 상식 없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마음만으로는 조금 맞습니다. 힘들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채굴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만약에 이제 돈을 내서 위탁업체에다가 맡겼을 경우에 얘가 채굴이 정말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지갑을 예를 들면 추적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보통 정상적인 채굴 업체들은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를 다 해놔요. 예를 들면은 뭐 그쪽에 접속해가지고 실제 채굴되는 데이터량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교육을 해주고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도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내 지갑이랑 연동을 해서 바로바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업체마다 조금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끔 각 채굴장마다 다 그런 거는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판단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어려운 분야는 맞고요. 그래서 채굴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업체들보다. 그래야 안전 쪽에 안 당하시고 손해를 봐도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올해 초에 이더리움 280만 원짜리 정도 장비로 하루 한 달에 한 1.6개 나왔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막 올라간 다음에 곧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뭐 한 0.6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아니군요. 올해 초에 5개 가까이 나오다가 네. 가격이 뛰었을 때 1.6개 정도로 떨어졌고 채굴 가격은 380만 원대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 제가 들은 게 맞으면 저희는 뭐 채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6개, 0.5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그 1.6개 때랑 금액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금액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채굴을 정말 채굴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면
공부가 어려우시면 합법적분들 찾아가시면 돼요. 그건 어떻게 찾아요? 정상적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다 해놓고요. 사업장도 내고 해요. 방문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 서버두지 않아요. 국내에서 해요. 국내에 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채굴 기계구나. 채굴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줘요 다. 그런 업체를 찾아가셔야죠. 그게 정확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굴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